이번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그래픽 프로그램의 기초 툴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는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래픽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이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이런 툴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혀두시면 원하는 디자인을 조금 더 쉽고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포토샵의 기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과 함께 포토샵에 필요한 포토샵을 하기 전에 해야만 하는 환경 설정, 그리고 포토샵에 있는 툴과 패널 등의 어떤 메뉴들, 그리고 이미지 저장하는 등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앞으로 포토샵을 비롯해서 다른 어도비 그래픽 프로그램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거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차이인데요. 여러분이 이런 로고들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아이콘들을 보셨을 거예요. PS라고 써 있는 건 포토샵의 약자이고요. AI라고 써 있는 건 일러스트레이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고를 때는 이게 PS로 써 있는 파란색 아이콘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고를 때는 AI라고 써 있는 이 노란색 아이콘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아실 듯 말 듯 할 것 같아요. 우선 포토샵은 가장 크게 특징이 있다면 픽셀을 기본 단위로 하는 그래픽 툴입니다. 픽셀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사진 이미지를 말하는데요. 사진 이미지를 구성하는 이런 작은 점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모니터 화면은 어떤 점으로, 이렇게 작은 점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화면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우리는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픽셀로 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확대했을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볼 때 1000픽셀이다 라고 할 때 이 1000개의 픽셀이 가로 사이즈로 들어갔다는 말인데 이거를 확대했을 경우에는 뭉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픽셀을 기본 단위로 하는 사진과 같은 형식을 비트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맵. 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용어들은 앞으로도 매우 자주 쓰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면 일러스트레이터는 가장 큰 특징이 벡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벡터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벡터 방식은 선 그림 방식을 말합니다. 이건 드로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과 달리 이렇게 확대를 해도 전혀 뭉개지거나 깨짐 현상이 없습니다. 심지어 5000배 확대 이렇게 해도 전혀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일 용량이 적고 그림을 확대해도 선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픽셀 단위로 이루어진 사진과 같이 그런 색상이 섬세하게 들어가고 훨씬 디테일한 표현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럼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저와 같이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도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7일간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써보고 나에게 맞는지 좋으면 맞고 앞으로도 사용할 것 같으면 유료로 계속 사용하시면 되고 아닐 경우엔 7일 이후에 가입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사이트에서 무료 체험판으로 들어가는 어도비 사이트에서 무료 체험판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크리에이티브 및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포토샵을 설치할 건데요. 포토샵을 선택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선택하시면 하단 메뉴로 구매하기 버튼이 보이고요. 내가 무료로 우선 써보고 싶다고 한다면 무료 체험판을 선택을 하세요.
무료 체험판을 눌러서 개인 사용자일 경우, 보통은 개인 사용자이실 테니까 개인 사용자라고 체크를 하시고 계속을 눌러주시고요. 네, 첫 7일 무료라고 나오고 있죠. 내가 어떤 거를 사용할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용량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저렴한 반면 스토리지를 적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스크탑이나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을 같이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택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가격이 저렴한 걸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연간 약정이냐, 월별 청구를 할 것이냐, 미리 구매할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7일 사용하고 체험을 종료하고 싶다면 월 약정으로 하는 편이 훨씬 좋겠죠. 네, 이걸 선택하시고 계속을 누릅니다. 네,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이 더 쌀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우선 하나씩 구매를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구매하는 편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여기에서 나중에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카드 결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 정보를 추가해 주시고 여기 카드 번호, 이름, 네, 아이디까지 다 해주시고 이제 무료 체험 기간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다운로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하시게 되면 하단에 이와 같이 설치된 파일이 보입니다. 이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라이트룸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이 어도비 클라우드라는 것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이런 창이 실행이 됩니다. 다소 로딩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만약 다 실행이 된다면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전체적인 패키지를 선택을 했고 이미 제 컴퓨터에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설치라고 되어 있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을 누르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환경을 설정하시는 편이 좋아요. 대부분 설치를 하면 한글로 설치가 많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한글을 가지고도 많은 매뉴얼들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디자이너들은 영문 파일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도비에서 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제 영문의 메뉴들이 새로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내가 한글을 알고 있다면 이제 어떤 메뉴가 업그레이드인지도 알기 어렵고 또 대부분의 매뉴얼들은 설명을 영어 메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어 메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또 그래야 다른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또 비슷한 제목의 영문 메뉴를 찾아서 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설치하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설정을 바꿔야 돼요. 설정을 바꾸려면 위에 상단에 파일에 가셔서 환경 설정을 눌러주시고 환경 설정에서 일반이 있고 앱이 있는데 앱을 눌러주시고 앱에 들어가셔서 기본 위치를 설정을 하시고 이제 내가 이 프로그램이 어디 설치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그대로 두셔도 되고 중요한 건 기본 설치 언어입니다. 기본 설치 언어를 영어로 인터내셔널 잉글리시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내가 원하시는 프로그램 여기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다 하셨으면 포토샵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의 실행은 여러분의 그 시작 메뉴에서 포토샵을 찾아서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포토샵을 찾아서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설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알려드린 이 파랑색 버튼
파란색 버튼을 찾아서 포토샵 실행은 시작 메뉴에 가셔서 포토샵의 메뉴를 찾아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포토샵을 실행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포토샵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각자의 설정이나 버전에 따라서 다소 화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된 것을 보자면 맨 위에는 메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툴박스가 있습니다. 툴박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각각의 윈도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대부분은 이렇게 깜깜한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소 좀 화면이 어두워서 쓰기가 불편하니까 환경 설정에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제너럴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인터페이스, 왼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눌러주시면 컬러 테마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밝은 색으로 선택해 주시면 화면이 매우 환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하시기 좀 더 편리하겠죠? 그 다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설정은 아래로 쭉 내리시면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에서 서체를, 폰트를 영어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다면 저처럼 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되어 있다면 해제를 해주시고요. OK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기본적인 환경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번엔 포토샵에서 새 문서를 열어서 기능들을 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포토샵에서 새 문서를 열어서 이미지 사이즈를 설정하고 해상도를 바꾸고 컬러 모드를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여셨으면 새 문서를 열려면 파일에 가셔서 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뉴 버튼의 단축키는 컨트롤 N입니다.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알게 되는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컨트롤 N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width, height, 즉 가로와 세로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가로는 1200 픽셀로 해주시고요. 픽셀은 이제 웹에서 사용하는 보통 사이즈죠. 그리고 단위죠. 그리고 하이트는 80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솔루션은 해상도예요. 해상도는 보통 웹에서는 72dpi로 설정이 됩니다. 우리가 웹 화면을 캡처해서 그 해상도를 볼 경우에 보통 72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를 몰라서 내가 다른 해상도를 90이나 100으로 할 경우에는 내가 만든 사이즈와 여기에 그 이미지를 사용해야 되는 플랫폼의 사이즈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작한 작업을 온라인이나 웹에 올리려고 하실 때는 꼭 72 그리고 픽셀로 설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컬러 모드는 뭐 해야 될까요? RGB 모드여야 되겠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일반적으로 흰색으로 그대로 둬도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크리에이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윈도우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잠시 이 윈도우를 끌어다가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가 꽉 차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탭 모양을 클릭하면 이렇게 윈도우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각 메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건 툴박스인데요. 위에 작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클릭을 해서 이렇게 확장시켜주면 모양이 뜨게 되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동해서 내가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단은 메뉴라고 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이 윈도우라는 메뉴입니다. 윈도우 메뉴.
윈도우 메뉴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컬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컬러 윈도우가 뜨게 됩니다. 컬러 패널이라고 하죠. 네, 정확한 이름은 패널입니다. 제가 지금 실수를 했는데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메뉴에서 다른 것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캐릭터를 한번 찾아서 해볼까요? 캐릭터는 글자를 찾아서 하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 위에 있네요. 캐릭터 패널을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캐릭터 패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널과 패널끼리는 서로 합체하고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져다 대면 달라붙습니다. 자석처럼요. 그래서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필요 없는 패널들은 옆으로 치워주시거나 닫아주시고 이렇게 닫아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화면을 굉장히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좁아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각자의 모니터에 맞는 사이즈로 이제 설정을 하시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빈 윈도우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제 대지 또는 아트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샵에서 사용될 몇 가지 단축키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알아두시면 다른 어도비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축소하는 이 대지를 축소하는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제가 이쪽에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키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동시에 눌러보세요. 동시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돋보기인데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대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위에 50%라고 줄어든 거 보이시죠? 반대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Alt 키를 쓰지 않으면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확대가 되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200%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또는 컨트롤 스페이스 처음엔 이게 단축키를 한 번에 쓰는 게 손에 잘 안 들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좋고요. 왼손으로는 키보드를 쓰시고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쓰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를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이겠죠.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반대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버튼 왼쪽 버튼을 같이 누르면 됩니다. 이거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대지를 이동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다,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고 하실 때는 쓰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그건 스페이스 키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제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니까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확대된 상태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사진을 한번 가져와서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진을 포토샵에서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파일을 여시고 오픈을 눌러주시고 평소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마찬가지로 파일을 경로를 찾아서 그대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다운받아둔 사진을 선택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사진이 불러와지죠? 이 방법이 아니고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잠깐 이걸 꺼주도록 할게요. 끌 때는 윈도우 모양에 있는 X를 눌러주세요. 다른 방법은 폴더를 여셔서 폴더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나란히 놓고 저는 이 방법을 좀 자주 쓰는 편인데요. 자, 사진이 이렇게 있다면 지금 여기 사용된 사진이 있죠? 사진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화면으로 해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폴더를 찾을 필요 없이 훨씬 간편하게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되죠.
네, 여기까지 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가져온 이미지를 가지고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저는 좀 사용하기 편리하게 마우스로 탭을 클릭해서 윈도우를 분리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화면을 이 대지를 축소하고 확대하는 것부터 해볼까요? 컨트롤 스페이스 알트를 눌러주시면 축소가 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확대가 되죠. 네. 하시면서 마우스 버튼을 계속 눌러주자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야지만 훨씬 사용법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못한다면 여기 툴박스에 들어가 있는 여기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돋보기 모양을 계속 클릭하면서 이 위에 있는 메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단축키를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마우스가 변해버렸는데 여기서 이 마우스를 다시 아까와 같은 선택을 위한 마우스 커서로 바뀌기 위해서는 툴박스에서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선택을 위한 마우스 커서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미지를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조절은 포토샵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 그림 보기 툴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포토샵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쉽게 보는 방법은 이 상단의 이름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미지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라는 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봤죠? 위드, 하이트 값, 레솔루션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미지 사이즈를 그럼 지금 1280 픽셀인데 1000 픽셀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변경을 하면 지금 옆에 있는 고리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가로 사이즈가 바뀌면 세로 사이즈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요. 이 연결 고리를 해체를 하면 가로 사이즈를 내가 2000으로 늘려도 하이트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쭈그러들겠죠. 원래 비율대로 유지하려면 링크를 클릭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1000으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네,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시 1000으로 바꾼 다음에 OK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를 좀 바꿔보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사이즈를 크롭을 하는 방법입니다. 크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스타그램 많이 사용하셨듯이 사진의 일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는 기능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포토샵이니까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은 뭐냐면 캔버스 사이즈를 바꾸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 이름이 있는 부분에 마우스 오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캔버스 사이즈가 이미지 사이즈 밑에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실게요. 네, 캔버스 사이즈는 이 이미지 사진이 배어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사진 밑에 보이지 않는 대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 대지가 있고 그 대지를 사이즈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드와 하이트가 이미지 사이즈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이트 값만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값을 1000으로 바꿔볼게요. 네, 그럼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OK를 누르면 네, 이렇게 바깥에 흰 대지, 지금 이 흰 대지가 캠퍼스인 거예요. 이게 캠퍼스입니다. 캠퍼스 사이즈만 지금 1000으로 늘어난 거예요. 원래 이 이미지 사이즈는 아까 봤죠? 666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네, 그리고 가로 사이즈는 아까 1000이었죠? 1000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대지 사이즈만 1000픽셀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가로 사이즈도 캔버스를 한번 늘려볼까요?
다시 누르시고 캔버스 사이즈에서 가로 사이즈를 15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로 사이즈가 1500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이즈는 1500 픽셀이고 여기는 아까 그대로 1000 픽셀인 거죠. 네, 캔버스 사이즈는 1500, 이미지 사이즈는 1000 픽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내가 지금 이 이미지 사이즈를 바꾸고 싶어. 이 사진만 바꾸고 싶어. 지금 요 사진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미지 사이즈를 바꾸는 포토샵의 툴을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크롭인데요. 크롭은 툴박스에서 이런 모양을 찾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죠? 이런 모양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크롭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요. 어떤 모양이 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롭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딱 잘라주세요. 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크롭이 됐죠? 여기서 모서리 부분에 갖다 대서 내가 더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고요. 포토샵에서 이 기능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좀 잘 못 찍었다 하더라도 크롭 기능을 이용해서 딱 일부분만 잘 보이도록 할 수가 있죠. 훨씬 구도가 멋있는 사진으로 만드는 비결이 바로 이 크롭에 있습니다. 크롭을 해주시고 엔터를 클릭하세요. 네, 그러면 사진이 잘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뒤를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해 보시고요. 지금 알려드리는 건 포토샵의 기본 중 아주 기본이라는 거. 네, 이거를 모르시면 포토샵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거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차근히 하나씩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꿨으면 이걸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세이브 또는 세이브 에즈를 누르는데 세이브는 있는 파일 그대로 덮어 씌우는 거, 세이브 에즈는 새로 이름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예요. 그 세이브 에즈를 하는 편이 아무래도 좋겠죠. 세이브 에즈를 눌러주시고 클라우드에 하기보다는 저는 컴퓨터에 하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세이브 컴퓨터에 해주시고 사진을 다시 세이브 컴퓨터 해주시고 전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정, 새로운 이름이니까 수정 01이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이제 사진이나 이런 파일을 저장하실 때 덮어씌우기를 자주 하세요. 그런데 덮어씌우기를 하면 예전의 파일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서 이렇게 수정 01, 02, 03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파일 형식은 JPG 그대로 두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게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이제 퀄리티 옵션이고요. 퀄리티 옵션에서 지금 맥시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미니멈이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럼 퀄리티가 중간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맥시멈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끝에도 이렇게 끝까지 여기 끝까지 가게 해주신 다음에 OK를 누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사진으로 이렇게 변경돼서 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파일이 바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시고 자르고 저장하는 것까지 포토샵의 아주 기본을 익히셨습니다.